안녕하세요. 오늘은 이 대화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언젠가 한번 상담이라는 것은 관계를 다루는 분야다. 그래서 상담학은 이꼬르 관계학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계라 그러는 것을 맺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제 대화가 동원돼야 되죠. 말이 동원돼야 돼서 이 말을 잘하는다라는 거는 단지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라 그 사람의 수준, 깊이, 정도 이 모든 것들을 나타내는 지표가 이게 말이에요. 그게 대화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그 어떤 교양의 정도나 깊이나 가치관 이런 것들을 가늠하려면은 그 사람하고 말을 나눠보면 돼요. 말을 나눠보면은 그 속에서 이제 다 나타나는 게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 말이라는 것은 덮어놓고 친절하게 한다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또 덮어놓고 수용하는 게 아주 좋은 것도 아니에요. 이 말이라는 것은 친소, 즉 얼마나 가깝냐, 얼마나 뭐냐에 따라서 그 강도 조절 또는 완급 조절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면 리더답게 또는 뭐 윗사람이면 윗사람답게 때로는 야단도 칠 줄 알아야 되고 명령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밀어붙일 줄도 알아야 돼요. 또 아랫사람이면 아랫사람답게 이렇게 윗사람의 권위를 존중해주면서 순종적인 태도도 취해야지 이게 오늘날 뭐 너와 내가 대등하다 그래서 다 아이 메시지만 중요하고 즉 이게 보드랍고 곱고 공감적으로만 얘기하는 게 좋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가능하면은 힘 있을 때는 힘이 있는 게 이제 이 대화인데 이 대화라는 것은 이제 방금 말씀드렸듯이 상황에 따라서 그걸 이제 정도를 달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대화의 단계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뭐 임의적이긴 합니다만 구분을 해보면은 제일 가벼운 수준의 대화를 우리가 1단계 대화를 칵테일 파티식 대화라 그래요. 칵테일 파티식 대화라는 것은 이제 별 의미 없고 어색스러움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칵테일식의 대화죠. 예를 들면 안녕하십니까? 할 때 진짜로 그 사람이 안녕하지 않은지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인사말이라는 거예요. 또는 날씨가 어떻다. 뭐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날씨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낯선 사람들끼리 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참 어색스럽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 어색스러움을 깨기 위해서 가장 쉽게 동원되는 게 이제 날씨 이야기죠. 이거는 해가 될 것도 없고 득이 될 것도 없는 그야말로 중립적인 이야기인데 아주 이 자연스러움을 유발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1단계는 이제 낯선 사람들끼리 모였건 어색스러운 상황에서는 이 무에무덕한 이런 칵테일식의 파티가 이제 그런 1단계 대화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조금 더 이제 이렇게 가까워지면은 그때 나누는 이야기는 제3자에 대한 얘기예요. 제2단계 얘기는 제3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하죠. 예를 들면은 현 정부가 어떻다는 둥, 민주당의 경선이 어떻다는 둥, 또는 우리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이제 극복이 될 것 같다는 둥, 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너와 나의 얘기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얘기예요. 3자나 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너를 이해하는데 또 나를 이해시키는데 그다지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이제 이런 제3에 대한 3자나 사물에 대한 얘기가 2단계고 이제 그거보다 더 깊어지는 이야기를 우리가 3단계라고 하는데 이 3단계 이야기는 비로소 너와 나를 서로 이해하려고 시도하는 대화예요. 네 생각은 어떠니? 너의 가치는 어떤 거냐? 내가 꿈꾸는 이상은 뭐냐?
또는 네 종교는 뭐냐, 뭐 이제 이런 것들. 또 반면에 나는 이런 그 가치관을 갖고 있다. 내 생각은 이래. 내 입장은 이렇다. 이런 것들을 나누는 단계가 3단계예요. 자, 이거는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가까워졌을 때 하는 이야기인데, 그렇더라도 이거는 이제 뭔가 이렇게 정리된 이야기, 즉 날 것이 아니라 상당히 정돈된 포장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로의 진솔함을 나누기에는 어느 정도 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요 단계를 조금 더 뛰어넘었을 경우 이제 우리가 4단계의 이야기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긴밀한 관계에서 네 기분이 어떠냐, 또는 내 감정이 이렇다, 이런 아주 프라이빗하고 사적이고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참 이 요새 나이 들어가면서 뭔가 외롭다든가 또는 이럴 때 상당히 무안했다든가, 그래서 주로 이제 감정, 자신의 사적인 감정까지 포함시키는 대화를 우리가 4단계라고 하는데, 가족 간에는 사실 4단계 정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이게 건강한 그 가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가족 간에도 4단계의 이야기를 굉장히 쑥스러워하고 자기의 논리적인 관점의 이야기, 가치에 관한 이야기, 모범 정답에 대한 이야기, 즉 3단계 이야기를 나눈다면은 왠지 가정에 분위기가 없고 드라이하고 삭막하다, 이런 소리를 듣게 되지요. 자, 이제 서양에서는 이렇게 4단계를 상당히 이제 심도 있는 대화라고 하는데, 우리 동양에서는 한 단계 더 추가해요. 물론 이제 서양에서도 영적 교류라는 표현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우리 동양 사회에서는 5단계를 이심전심이 통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러니까 이 고수들은 면벽하고서도 커뮤니케이트를 한다는 얘기요. 면벽, 선사, 이런 사람들은 이 무정부하고서도 이 소통을 한다. 그러니까 이 이제 대단히 이 높은 단계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대화가 1, 2, 3, 4, 5단계까지 주르륵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제 건강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이 유연성, 신축성, 이제 이런 것들을 잘 가져서 대상에 따라서 이게 대화의 단계를 잘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현관 바깥에서 이렇게 어쩌고 저쩌고 서서 이야기를 하고 안녕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서 들어오시라고 해서 거실에 소파에 앉혀놓고 차례도 한 잔 대접하면서 나누는 단계가 있고, 이거보다는 또 더 긴밀하게 안방까지 들어오시게 해서 거기에서 모셔야 되는 대상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신축성 있게 대상에 따라서 이거를 이 대접을 달리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센스가 없고 이런 것들을 잘 해보지 않아서 서투른 사람들은 흔히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하면은 그냥 일률적으로 다 똑같이 해버리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관 바깥에서 만나야 할 사람도 어서 들어오라고, 그래서 거실에 앉히면은 이네들이 얼마나 감지덕지 하겠어요. 그래서 참 뭐 친절하고 이러지요. 자, 그런데 또 더 이제 친해지면은 안방에 내밀한 곳까지도 이렇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절대로 누구든지 그쪽에를 못 들어오게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서운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상담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자모들 간에 굉장히 알력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알력들이 왜 이렇게 생기는가 했더니, 이 부인들 간에, 즉 자모들 간에 이 친소 관계를 잘 핸들링을 못 해갖고 거기에서 따가 되고, 또 거기에서 너무 노출시켜갖고서 가십 대상이 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불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친소 관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응을 한다든가 대상에 따라서 대접 또 말의 이 깊이를 달리하는 걸 어떻게 익히느냐. 이거는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가장 중시해야 할 역할 중에 하나예요. 이 자녀를 키울 때 부모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상호작용을 많이 한 사람네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부모님의 기분을 좋게 맞출 줄도 알고 또 자기 의견을 적절하게 내놓을 줄도 알고 또 부모님이 노여워하면 이렇게 조금 수굿하게 움츠려 들 줄도 알고 이런 것들을 이 자연스럽게 익혀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부모님하고의 친소 이제 관계에서 이런 것들을 잘 익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요즘 왜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부모님 슬하에 즉 양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도 부모님이 너무 바쁘니까 자녀들하고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그냥 지들끼리 컸을 경우 이런 게 서투르니까 자기가 설정해 놓은 어떤 원칙에 아주 고지식하게 매달리는 식의 어법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고 이 부모님들이 자녀와 주거니 받거니 하는 상호작용을 소홀히 하면서 학업 성취에만 매달리도록 강요를 했을 경우에는 이러한 사람네들은 공부는 잘하는데 교우 관계가 굉장히 서툴러서 이 사람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또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만나야 되니까 강박 증상 같은 것들을 야기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균형 있게 상호작용을 해주지 않고 공부만 강요했을 때는 좋은 학교를 갔어도 교우 관계가 서툴러서 인간관계의 부작용들을 많이 내지요. 또 다른 경우는 뭐 때문인지 몰라도 이게 우리가 이제 다 잘 살기에 몰두한 나머지 애들을 취학 전에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맡겨서 키우는 경우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이게 이제 어른들은 애들이 아직 어리니까 어릴 때 바짝 돈을 벌어서 집을 마련하고 애들을 이제 데려다가 여보란 뜻이 다 해준다고 하는데 어렸을 때 장시간 동안 부모와 떨어져 지냈던 사람네들은 외로움에 찌들어서 그런지 오매불망 아주 이게 달짝지근한 공감적인 이 스위트한 이런 대화를 너무 또 추구해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커서도 자기 일에 막 이렇게 몰두하기보다는 누가 자기에게 아주 이렇게 스위트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를 밝히거나 또 대상이 자기 마음 헤아려 주는 거에 너무 몰두를 해서 그 결혼 파트너를 구할 때 여자일 경우에는 나약한 남자를 골라오기 일쑤이고 남자의 경우도 이게 아주 이렇게 따뜻하고 말 잘 듣는 그런 여자를 추구해서 결혼을 하고서는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접해요. 또 일찍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한국 사회에서 공부하는 거를 최우선시하기 때문인지 애들을 대도시로 일찍이 유학을 보내요. 뭐 중학교 때부터 또는 고등학교 때부터 심지어 국내에서의 대도시가 아니라 어린 아이를 홈스테이를 시킨다고 하면서 저 멀리 외국으로까지 보내서 양육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네들은 자기의 외로움 이런 것들을 의식 위로 떠올리고 있으면 너무나 이제 힘들기 때문인지 그런 것들을 억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무뎌져 있어요. 그래서 감정이 죽은 사람처럼 아주 드라이하고 이 재미없고 건조하고 이제 이런 태도를 보이기 일쑤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대화를 잘 하도록 키우려면은 부모가 이 자녀가 이제 한 적어도 20살 될 때까지는 옆에 두고 너무 공부만 강요하지 말고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 대화에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자녀들이 안정되고 정서적으로도 이제 풍요로워져요.
이런 것들을 잘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께서도 나는 적어도 4단계 대화를 그때그때 잘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자녀들도 그 엄마 아빠를 상대로 자기의 사적인 감정 이런 것들을 잘 그 표현하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하셔갖고 부모와 자녀 간의 거리가 우리의 경우는 이 정도이구나 하고 가늠하시는 지표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지요. 감사합니다.